얘들아 안녕,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이 조선의 한반도에 1592년에 쳐들어온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큰 패배를 거듭하게 되면서 무척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 봤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조선이 전쟁 대비에 이제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같이 살펴봤었죠. 자, 그러다가요, 이제 계속되는 패배를 하다가 우리 전쟁의 약간 모습을 바꿔준 게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활약으로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서 스스로 조선을 지키고자 일어난 의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나라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싸웠던 관군까지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7년간의 전쟁이 막을 내리고요. 우리는 일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그만치 7년이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이제 다른 나라랑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안타까운 점은 당연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또 이제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구수가 얘들아 정말 많이 줄었어.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막 또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이제 황폐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이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쓰지 못하게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친구들이 선생님 땅도 쓸모 없어질 때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땅도 있잖아. 막 너무 불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또 막 거칠게 다룬다든지 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땅이 황폐화되기도 하니까요. 가장 이제 국가에서 전쟁이 끝나고 걱정하는 점은 뭐냐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나라에서 이제 막 건물도 막 이제 많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도 많이 다치고 어쨌거나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그럴 거면 당연히 국가가 굴러갈 수 있도록 얘들아 세금도 좀 있어야 하고요. 또 일할 일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는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재산이나 곡식을 바치는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얘들아 이제 이름에 빈칸이 뽕 뚫린 임명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을 사는 거야. 신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곡식이나 재산을 이렇게 나라에 바친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신분을 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얘들아 세금이나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까 뭔가 괜찮은 방법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들아 공명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발급을 받아서 신분이 높아진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예전부터 신분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 신분 질서라고 하는 건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얘들아 하나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정말 많은 사회적인 모습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뜻밖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농민들 또 백성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이 줄었다. 게다가 두 번째, 땅이 황폐화돼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명첩의 발급으로 인해서 또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 전쟁 이후의 조선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이 이제 타격을 입는 건 이제 당연해 보이죠. 왜냐면 일본이 조선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길게 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뜻밖의 나라가 이 임진왜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우리의 이웃나라 명나라입니다. 아니 근데 명나라는 뭐 직접적으로 물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긴 했지만요. 명나라에 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큰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주변 이 명나라를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이제 민족이 하나 있었거든. 그때 당시 바로 여진족이었어. 근데 이 여진족이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를 이제 파견한 그 틈을 타가지고요. 이 명나라를 막 이렇게 이제 침략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느라 힘이 조금 약해졌던 명나라는요, 이 여진족의 아주 심한 견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도와줬다가 명나라가 살짝 위태위태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임진왜란에 이제 참여한 국가가 조선하고 명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범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 일본도 당연히 얘들아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또 이제 전쟁을 치르느라 많이 힘들었고요. 또 백성들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고됐죠. 근데 다만 일본은 이득을 본 게 하나 있기는 해. 그게 뭐냐면 바로 도자기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훌륭한 문화를 보고 되게 감탄을 많이 하는데 이 도공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도공이라고 하는 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공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일본 자기네 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있잖아, 이 이후에 일본은 도자기 문화가 정말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들아 일본의 도자기 하면 세계적으로 정말 좀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쩌면 조금 이런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면에서 이 임진왜란의 의의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 임진왜란에 연루가 되었던 명나라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본 세 나라 이후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를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근자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조금 마련을 해놨으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정리를 좀 해보면서 한 번 더 이 전후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얘들아 근자감 영상 보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사실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면 얘들아 우리 전쟁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를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오시면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안녕.